한국 드라마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복수극 시리즈가 더욱 강렬해져 돌아왔다. 2년의 공백을 깨고 지난 21일 첫 방송된 모범택시 3는 티저 영상만으로 48시간 만에 150만 뷰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관심을 증명했다. SBS 금토 드라마로 편성된 이 작품은 2026년 1월 10일까지 총 16부작으로 방영되며 시즌 2에서 기록한 최고 시청률 6%를 넘어설 수 있을지 없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모범택시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을 위해 복수를 대행하는 비밀 택시 회사 무지개 운수의 이야기를 그린 범죄 스릴러 드라마다. 카를로스와 이재진 작가의 웹툰 모범택시를 원작으로 하며 2021년 시즌 1 방영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시즌 1은 전국 최고 시청률 16%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고 2023년 방영된 시즌 2는 평균 시청률 21%, 수도권 21, 8%를 달성했다. 특히 최고 시청률 6%를 기록하며 2023년 미니 시리즈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자랑했다. 이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지상파와 케이블을 통틀어 상위 5위 안에 드는 기록이다. 단순히 국내 성공에 그치지 않고 제28회 아시안 텔레비전 어워즈에서 베스트 드라마 시리즈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아시아 지역 스트리밍 플랫폼 VIU에서는 시즌 2가 공개 10일 만에 16개국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콘텐츠 1위를 차지하는 등 해외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이러한 성과 덕분에 모범택시는 한국형 시즌제 드라마의 성공 모델로 평가받으며 SBS와 제작사, 스튜디오 S, 그룹8, BA 엔터테인먼트는 시즌 3 제작을 결정했다. 시즌 3는 기존의 핵심 설정을 유지하면서도 사건의 스케일을 국제적 범죄로 확장했다. 오프닝 에피소드부터 무지개 운수팀은 해외 인신매매 조직과 연결된 국제 불법 금융 조직을 타깃으로 삼는다. 이는 단순히 국내 사건에 머물렀던 이전 시즌들과는 차별화된 지점이다. 이후 에피소드들은 K-팝, 스포츠, e스포츠 산업 내에서 벌어지는 착취와 학대, 어둠 속에 숨겨진 범죄를 다룬다. 이는 한국 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민감한 사안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겠다는 제작진의 의지를 보여준다. 강보승 연출은 요즘 사회가 답답한 일들이 많아서 국민들이 모범택시 같은 드라마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한다. 시즌 3는 이보다 더 뜨거울 것이라고 밝혔다. 오상호 작가 역시 이전 시즌과는 다른 길을 가되 현실의 범죄를 응징한다는 정신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며 더욱 강렬한 서사를 예고했다. 장르적으로는 범죄, 복수극을 기반으로 느와르, 스릴러, 미스터리, 블랙 코미디, 멜로드라마를 적절히 혼합해 무겁지만 카타르시스를 주는 이전 시즌의 톤을 계승한다. 시즌 3의 가장 큰 강점은 레인보우로 불리는 주연 배우들이 모두 복귀했다는 점이다. 한국 드라마에서 시즌제가 흔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 시즌 내내 동일한 캐스팅을 유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재호는 무지개 운수의 택시기사이자 전직 특수부대 707 출신인 김도기 역을 맡았다. 김도기는 다양한 인물로 변장해 범죄 조직에 침투하는 인물이다. 이재호는 이번 시즌에서는 도기의 여러 부캐릭터를 어떻게 표현할지만이 고민했다. 2화에서는 모험적인 면모를, 4화에서는 취약한 내면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시즌에서는 차량 액션이 대폭 강화됐다. 택시의 성능이 업그레이드됐다. 악당들을 전속력으로 쫓는 장면이 많다고 귀띔했다. 김일성은 무지개 운수의 대표이자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블루버드의 이사장인 장성철 역을 연기한다. 피해자에게는 따뜻하지만 악인에게는 냉혹한 인물이다. 악역 연기로 유명한 김일성이 선한 역할을 맡으면서 시즌 1부터 시청자들은 그의 진짜 의도를 의심해왔다. 이에 대해 김일성은 주로 따뜻한 면을 보여줘서 아쉽긴 하다. 하지만 계속 의심하시라. 분명 뭔가 드러날 것이라며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표혜진은 천재 해커 안고은 역을 맡았다.
그녀는 무지개 운수의 모든 기술적 작업을 담당하며 완벽한 복수 계획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인물이다. 이번 시즌에서 안고운은 단발 보부 헤어로 등장한다. 표혜진은 고운의 성장을 표현하고 싶었다. 외적 변화를 통해 그녀의 새로운 전문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장혁진은 무지개 운수의 수석 정비사 최경구 역을, 배유람은 부정비사 박진원 역을 맡았다. 최경구는 전직 자동차 연구개발 엔지니어로 모든 차량 개조와 무기, 장비를 담당한다. 박진원은 항공기 정비 경력자로 실전 지원과 코믹 요소를 담당한다. 다섯 배우는 5년간 함께 작업하며 가족 같은 케미스트리를 완성했다. 이는 시즌3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로 꼽힌다. 방영 전 가장 큰 화제를 모은 것은 6명의 새로운 악역 캐릭터를 담은 특별 포스터였다. SBS를 비롯한 여러 매체가 공개한 포스터에는 6명의 실루엣만 등장해 정체를 알 수 없게 했다. 문신으로 뒤덮인 위협적인 인물, 날씬하지만 차가운 아우라를 뿜는 여성, 권력자로 보이는 인물 등 각기 다른 분위기의 그림자들이 시청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시즌2에서도 박양진, 백성미, 임여사 등 강렬한 악역들이 등장해 호평을 받았다. 특히 음성 피싱 조직의 여왕으로 등장한 임여사 캐릭터는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시즌3는 이를 넘어 6명의 주요 악역을 배치해 더욱 복잡하고 진화된 범죄 네트워크를 그린다. 각 악역은 독립적인 사건을 이끌어가면서도 서로 연결된 거대한 범죄 생태계의 일부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강보승 감독은 각 악역의 캐릭터와 공간, 배경을 구축하는 데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 배우들의 연기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카메라 배치에도 신경 썼다고 설명했다. 이는 시즌3가 단순히 사건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 악역의 세계관을 깊이 있게 구축했음을 시사한다. 제작진 라인업도 탄탄하다. 오상호 작가가 계속해서 각본을 맡아 시리즈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강보승 감독이 연출을 담당했다. 제작사는 스튜디오 S, 그룹8, BA 엔터테인먼트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진흥협회의 2025년 콘텐츠 제작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국가적 지원을 받았다. 이는 글로벌 수출 잠재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방영 전 반응도 뜨거웠다. 티저 영상은 48시간 만에 150만 뷰를 돌파하며 2년간의 공백에도 팬층이 여전히 두터움을 증명했다. 레인보우가 모두 돌아온다는 소식은 한국 드라마계에서 매우 드문 일로 평가받으며 팀 케미스트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언론들은 메가히트 IP의 기환, 사이다 히어로 드라마, SBS 복수국의 대표 브랜드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연말 K드라마의 빅컴백으로 조명했다. 지난 18일 서울 양천구 SBS에서 열린 제작 발표회에서 배우들은 작품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재훈은 이 작품에 쏟은 열정과 사랑을 시청자 여러분이 느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효혜진은 시즌3까지 오게 돼서 정말 감격스럽다. 시청자분들이 직접 보시고 통쾌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희성은 악역으로 유명하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선한 역할을 맡은 것에 대해 주로 따뜻한 면만 보여주게 돼서 아쉽다며 웃음을 자아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의심하시라. 분명 뭔가 드러날 것이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겨 시청자들의 추측을 부추겼다. 실제로 시즌1부터 장성철 캐릭터의 진짜 의도에 대한 논란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과연 그가 순수하게 선한 인물인지 아니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은 시즌3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강보승 감독은 무지개 운수 사무실에 두더지 잡기 게임기를 배치했다. 아무리 두더지를 때려도 계속 나오는 것처럼 이번 시즌은 현상이 아닌 근본적인 이야기에 집중한다며 작품의 메시지를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개별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범죄를 양산하는 시스템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한국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범죄,
권력형 비리, 약자를 착취하는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담겠다는 의도로 익힌다. 이재훈은 시청자들에게 감정적 영향을 예고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 방송되는데 금요일에는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토요일에는 모든 게 해결되는 느낌을 받으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도기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드러난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숨기고 이를 통해 번아웃과 어려움을 치유한다고 캐릭터의 내면을 설명했다. 강보승 감독은 후속 시즌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를 보였다. 마지막 장이라는 것은 3부작의 끝일 수도 있고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최고 강도로 접근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언젠가 3이라는 숫자가 사라질 수도 있으니 시즌 번호보다는 스토리에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모범택시 3는 SBS에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 10시에 방송되며 한국 시간 기준으로 베트남에서는 오후 8시경 시청할 수 있다. 국내 스트리밍은 웨이보 웨브이를 통해 글로벌 시청자들은 K5초와 넷플릭스, 위키, VIU 등의 플랫폼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특히 VIU는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한국과 동시 공개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선택으로 시즌2가 16개국에서 1위를 차지한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확대된 배급망을 구축한 것이다. 제작비 규모와 관련해서도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 시즌3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진흥협회의 공식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로 선정되었다. 이는 단순한 상업 드라마를 넘어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으로 평가받았다는 의미다. 정부 지원은 주로 해외 로케이션 촬영, 고품질 액션씬 제작, 국제 범죄 조직을 다루는 복잡한 설정 구현 등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프닝 에피소드에서 다뤄지는 국제 인신매매 조직 스토리는 실제로 해외에서 촬영이 진행되었으며 이는 시즌3의 제작비가 이전 시즌보다 상당히 증가했음을 시사한다. 시즌1과 이를 통해 확립된 법이 처벌하지 못하는 악을 응징한다는 주제는 한국 사회의 정의에 대한 갈증을 반영한다. 현실에서 법의 한계를 느끼는 시청자들에게 대리만족과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는 이 드라마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시즌3는 이러한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국제 범죄, K-팝과 스포츠 산업의 어두운 면 등 더욱 확장된 주제를 다룬다. 특히 K-팝과 스포츠, e스포츠 산업을 다루는 에피소드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 중 하나다. 최근 몇 년간 아이돌 연습생과 선수들의 부당 계약, 정신적 착취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들 산업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모범택시 3가 이러한 주제를 정면으로 다룬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선택이다. 제작진은 실제 사건들을 참고하되 픽션으로 재구성해 법적 문제를 피하면서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섬세한 접근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드라마의 액션씬도 대폭 강화되었다. 이재훈은 인터뷰에서 택시의 성능이 업그레이드되어 전속력 추격전이 많다고 밝혔다. 시즌1과 2에서도 차량 액션은 중요한 볼거리였지만 시즌3에서는 국제 범죄 조직을 상대하는 만큼 더욱 스케일이 큰 액션이 펼쳐질 전망이다. 또한 김도기가 다양한 인물로 변장하는 장면들도 시즌3의 재미 요소다. 각 에피소드마다 전혀 다른 직업과 성격의 인물로 변신하는 김도기의 모습은 이재훈의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무대가 된다. 5명의 주연 배우들이 5년간 함께한 여정은 한국 드라마계에서 특별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그들의 끈끈한 팀워크와 캐릭터에 대한 깊은 이해는 시즌3의 가장 큰 자산이다. 배우들은 제작 발표회에서 올해 연말 시상식에서 많은 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모든 배우들이 훌륭하고 사랑스러운 연기를 선보였으니 기대해달라고 당부했다. 모범택시 3는 범죄 스릴러 장르에서 한국 드라마가 도달할 수 있는 완성도를 보여주는 작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높은 시청률과 작품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시리즈의 세 번째 여정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그리고 정말로 마지막이 될지는 앞으로의 방송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지개 운수의 택시가 다시 한번 정의를 향해 달려나간다는 사실이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 드라마와 엔터테인먼트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